들어가서 깊게 들여다보는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인데요. 대망의 첫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 또 어떤 이야기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외국인 감독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프로배구가 이제 2005년 2월에 출범했는데 20년이 좀 지난 이 시점, 이번 시즌에 외국인 감독이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외국인 감독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 사실 역대 V리그에서는 좀 낯선 풍경이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감독이 지휘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역대 최초의 외국인 감독은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흥국생명의 반다이라 감독이었어요. 지난 2010, 2011년 시즌이었는데 이때는 사실 이 선임했다기보다는 그때 전 시즌 코치직을 수행하다가 네네. 어창남 감독이 사임하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이렇다 할 뭐 성과 없이 시즌을 끝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10년이 지나서 대한항공의 산텔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대한항공의 통합 우승을 이제 이뤄내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감독의 어떤 유행을, 선임에 대한 유행을 좀 타기 시작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에 총 이제 영상에 자막이 나올 텐데요. 올 시즌에는 총 4명의 외국인 감독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이제 자막을 보시면요. 올 시즌 대한항공의 토미 감독, 그리고 흥국생명의 아본다자 감독,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의 조트린지 감독, 그리고 OK금융그룹의 오기노 감독까지 4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V리그의 외국인 감독 풍년 아니냐 이렇게까지 네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은 특별히 한 발 더 들여다 봐야 되니까 맞아요. OK금융그룹의 네네네. 오기노 감독의 스타일, 그리고 이 감독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노 감독에게 줌인.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한국 배구가 국제 경쟁력 약화 때문에 막 이렇게 외국인 감독 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외국인 감독님들 중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첫 경기부터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준 감독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기노 감독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오기노 감독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확실히 지난 2경기에서 범실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맞아요. 범실을 막 줄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시스템 배구, 수비 배구를 한다는 차원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효율적인 배구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감독님께서도 보시기에는 어땠는지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같은 지도자로서. 네, 저는 이제 그 일본 배구를 오래전부터 같이 뭐 경기도 하고 네, 많이 네. 보고 훈련도 같이 하고 했는데 하여튼 일본 배구는 수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배구를 하잖아요. 그만큼 기초도 굉장히 튼튼한데 네. 오기노 감독은 이제 그거는 기본으로 일단 깔고 가는 것 같고 특히 브로킹과 수비를 한 쌍으로 네.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박미 위원과도 잠깐 이야기를 저희가 사적으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서브를 안정적으로 넣는 스타일이 컵 대회에서는 통했지만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다 합류를 한 리그에선 과연 통할까? 그러니까 남자 배구가 네. 실수가 나와도 강하게 가는 이유가 그냥 적당히 넣어주면 좋은 공격에서 득점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여자하고는 다르게 맞아요. 그 서브를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근데 오기노 감독은 어떤 그런 범실보다는 정확도를 따지고 우리가 수비나 브로킹에 자신감이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막에서도 그렇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거, 위원님께서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독님의 스타일이 서브에서 확실히 차이가 보여지고 그 서브로부터 효율적인 배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지난 첫 경기 영상을 좀 보면서 서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장면에서 좀 그런 색깔이 나왔는지 좀 자세히 볼까요? 이 범실 최소화가 가능했던 건 서브였는데요. 네네. 서브를 이첫 선수 이진성 선수부터 짧은 서브로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서브로 때리지 않아요. 네네. 진상원 선수도 서재덕 선수를 타겟으로 이렇게 공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강하게 서브를 넣어서 리시브를 흔들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선수에게 주문하지 않고요. 이 팀에는 이제 레오 선수 그리고 바야르 샤이안 선수 정도가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해서 리시브를 흔듭니다. 강 서브가 좋긴 하지만 리시브를 흔들어서 상대 공격을 위축시킬 수도 있지만 네.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 서브는 좋은데 이게
범실이 날 확률이 높아요. 네, 네. 일단은 페퍼저축은행의 조트린지 감독도 그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그 박은서 선수만 빼고 네. 나머지 선수들 다 이게 프로타로 바꿨잖아요. 왜냐하면 그 페퍼저축은행이 범실 때문에 세트를 내주고 경기를 잃은 경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분석에 보면은 아 이게 강하게 넣어서 범실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리듬을 끊는 것보다는 강한 선수에게만 주문을 하고 나머지 선수는 안정적으로 상대의 약한 부분을 노리자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범실로서 우리가 득점한 것을 이제 실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네.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을 까먹지 않겠다. 이러면서 효율적인 배구를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확실히 지난 2경기에서 첫 세트를 내주고도 역전승할 수 있었던 이런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었고요. 네. 훈련 자체도 선수들에게 들어보니까 훈련 자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굳이 전체적으로 팀 전체가 나에겐 필요 없는 훈련인데도 네.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과감히 버리고 나에게 맞는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또 웨이트 훈련 같은 경우도 굳이 모든 코스를 다 하지 않고 나의 컨디션에 맞는 그런 코스만 하고 네. 컨디셔닝 훈련을 한다던가 이런 네. 것도 한다고 그래요. 네, 다만 저희가 또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제 오케이금융그룹이 막내 구단으로서 이제 창단 이후에 이제 뭐 역사가 이제 10주년을 맞았지만 길지 않고 나름 팀석 색깔이 꽤나 짙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공격적인 배구 그렇기 때문에 범실이 특히 더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좀 강인한 주장으로 컬러를 확 바꿔버렸을 때 또 스태프들의 동요가 없지는 않을 수도 있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내부 분위기도 궁금해요. 그렇죠. 제가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네.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갑자기 한 사람이 근데 이게 그 네. 정답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맞아요. 초반이니까 그랬지만 길게 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렇죠. 모든 외국인 감독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국내 감독이 이게 그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어떤 그 외국인 감독들의 좋은 점을 또 가지고 오고 또 우리나라 감독들은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배구는 뭐 스파게티 배구, 어떤 배구 뭐 햄버거 배구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어떤 분은 우동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내년 봄이면 네. 결과로 나오니까 좀 더 지켜보고 또 좋은 점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네. 이런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감독의 철학이니까 그거를 믿고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놀랐던 건 이제 기본기 자세 교정을 하는 게 놀라웠었거든요. 이게 초등학생이 아니고 프로 선수들인데 일일이 이게 손 모습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는 게 되게 놀라웠는데 선수들도 처음에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걸 초등학생들한테 시키는 건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세를 교정하면서 나의 경기력이 개선되니까 선수들이 이거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점점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게 또 뭐냐면 네네. 지도자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국내 지도자가 했다 그러면 선수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또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서로 선수나 지도자나 서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네. 그 조합을 해서 네. 좋은 그 경기력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선진적인 또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기자님 이 네. 오기노 감독의 스타일을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또 차지환 선수라고요? 네. 어떤 차지한 일이죠? 선수가 네.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자세 교정을 할 때 네. 처음에는 이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제 그 네.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배구가 다시금 재밌어지고 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러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오기노 감독 스타일이 주전 비주전을 구분하지 않고 팀 훈련에 녹여들게 하는데 시스템을 훈련을 시키는 거에 있어서 개인 능력 기수치가 만약에 10인 능력 선수보다 팀 능력이 80인 선수가 있으면 팀 기술 훈련을 80을 소화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경기에 투입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 기술 능력이 80인 선수보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율적인 경쟁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 배구 팀 훈련에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자세도 교정하고
감독님이 시키는 걸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느낀다고. 이게 잘 맞는 선수와 지도자가 있어요. 뭐 선수가 뭐 20명이 되잖아요. 네. 모든 20명이 이 지도자하고 맞는 건 아니고 또 다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기회, 이런 찬스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 선수가 그 오기노 감독과 잘 맞는다면 이 선수는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또 좀 잘 맞지 않는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 또 문화를 또 배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 감독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최근 우리 한국 배구가 국제 경쟁력에서 약화됐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도자를 영입해서 한국 배구에 적용시키는 건 좋지만 네. 최근 아시안 게임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 대표팀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거는 분명히 지도자를 선임할 때 지도 능력과 실력을 철저히 검증했는지가 좀 약간의 의문이 남기 때문에 지도 능력 그리고 실력을 철저히 검증해서 선임하는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네. 예, 이런 그 균형 있는 시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첫 시간부터 저희 제대로 줌 인 해보니까 사실 박민 위원이랑 제가 더 재밌었어요. 네,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박주미 기자의 줌 인 시간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